굉장히 조건을 가지고 했을 때 대신 공부장이 지방에 대한 부분을 어느 문제가 가능했을 때나 이게 리스크를 발휘해야 된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차원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족도 얘기하기 전에 안성국제공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안성국제공항 오사카만에 두 개의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고도와 국제공항인데 여기에 천혜여가 같은 이 항만 지역 내에 태풍이 18년도 8월달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만에 단속을 합니다. 일주일 만에 단속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좀 이따 보시기로 하고 1차 공사분이 있고 2차 공사분이 있습니다. 1차 공사는 약 8년, 2차 공사는 약 10년 정도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세계 기준이나 보시면 어떻게 나와있냐면 50년 뒤, 우리 지금 100년 뒤로 아까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0년 기준으로 했을 때 포항의 안전 높이가 약 4.5m 되어 있죠. 그 부분이 원료를 합니다. 이게 태풍을 만나서 전체를 공항을 다 이렇게 흙탕으로 다 내려버리죠. 그래서 공항이 사실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치마에 대한 부분을 원래는 사실 치마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걸 좀더 우리 알아보기로 하고 이 부분을 계속 치마를 일일이 고민을 안 했냐면 처음에는 나도 그거가 됐습니다만 공항을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표면하게 치마가 많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본인이 그렇게 못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일단 이날치마에 대한 치마 문제 다른 서울 도시락에 충격적이라는 우리나라와 분위기 비슷한 시청입니다. 지지전대가 두 번째 빨간색은 공격적이라는 지지전대가 우리보다 좀 보여야 돼요. 점포이지만 좀 간단한 상대도 있는 기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항이 빨간색이 6개가 4,500개가 됩니다. 실제로 공항이 쓸 때는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이 안 했는데 선거 과정을 매일 하기 시작하니까 4,500개가 따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고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시청이 이게 상관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에서 이걸 이해할 수 있음을 좀 생각해요. 자,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실선이 전부 다 당초 계획에서 그랬습니다. 심하겠고 저분은 실제로 공사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PT를 내보니까 93년도에 개항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점점 심화가 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연기를 합니다. 연기를 한다고 해서 개항을 심화가 안 하냐? 심화를 계속합니다. 지금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한번 따져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시청은 우리가 총력청은 아주 깔끔하게 예술대로 잘 만들어요. 공격적인 안 맞아요. 개항을 해서 불구하고 계속 심화하고 어느 정도 심화했느냐 이런 겁니다. 개항을 첫 해에 약 1년 동안에 50cm가 심화를 합니다. 50cm가 아닙니다. 50cm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점점 더 열흘 시간이 지나도 심할 양은 줄어들지만 오늘날에도 1년 약 3시간 바랍니다. 아마 24년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매립을 시작한 정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몇십분 15m입니다. 아까 계속 4.5m 그랬죠. 근데 계속 안에 흙이 들어가니까 물속에 그런 상태인데 아래쪽을 보시면 이제 개항을 하고 난 이후에는 어느 정도 빨라졌냐? 평균 3.7m입니다. 그런데 활주로를 보시면 현재 활주로 엘리베이션이 약 3m 정도가 제일 높고 낮은 데는 1.8m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마이너스 해수면 안으로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순간에 공항이 이렇게 심하게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공항을 진행 과정 속에서 심화를 고민을 하고 위기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건물이 장비가 괜찮겠는가. 공항 평가 기지가 얼마 되냐면 1.67km 됩니다. 근데 이걸 그렇게 많이 쌓인 거라는데도 불구하고 말도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전부 다 지켜주십니다. 아이디어가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기존과는 다 탈럼을 다 만들고 전부 다 피로 한번 쐬고 그 기둥을 들고 철판을 이렇게 씌워줬습니다. 그래서 무슨 치마를 그 형식에 내주기까지 다른 사람은 공항이 깔아서 공항이 단지가 깔아서 그 건물도 다 동일하게 깔아서 실제로 가보면 깔아서 약간지 지금도 전혀 모르겠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전체가 단지가 깔아지니까 파도가 올라갈 수도 있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 다 콘크리트 파란 피스로 다 올려줍니다. 높은 데 7m까지 올려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땅이 안쪽으로 깔아지니까 배수관을 치워줍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공항 전체 11km가 일부러 다 차수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약 드론을 1.5m 하강시킵니다. 또 하나는 역 무게가 생기시잖아요. 아무데가 많이 깔아도 가해가 적게 깔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이는 불을 버팅을 좀 더 얻어가서 배출하는 이런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태풍 한 방에 날아갔고요. 그 태풍이 21호 내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꼭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치마가 이렇게 우리를 참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가덕도 지방을 약속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방 조사와 토리시 분야입니다. 조사를 한번 보시면은 약 52개가 됐습니다. 즉 개인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우리 공항기지뿐만 아니라 이 일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낙동강 이 전체 지역에 토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좁은 눈이 아니고 좀 넓은 눈. 두 번째로는 뭐냐면 토지는 항상 지역과 지역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사람이 부산 그걸 다 본다는 것입니다. 네? 그거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설계 단계에 보면은 8조로 A, B, C 네 방면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 데이터는 본적으로 없습니다. 보면 또 하나 얘기를 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본적으로 아직 없지만 이걸 가지고 비슷한 말씀드리면 단면이 A, B, C 세 개가 있습니다. A, B, C. 참 보물적인 것은 뭐냐면 상천으로 인한 전도적이지만 중간에는 산이 통합니다. 오래 전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안길 치마에 때문에 참 괜찮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전도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처리하려면 과연 아주 같은 오사가 지켜는 그런 것을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런 모래층이 있는데 엣지가 심하면 약 40도 그 이상이 나오게 됐습니다. 과연 앞에서 우리가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이런 여러 가지 일하시는 공부이 지원이 잘 될까 이거입니다. 하기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중간에 끊어야 되는가 한 가지 때 잘 될 건가 싶으면 효율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좀 더 깊이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뭘 잘하고 싶으냐면 월센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덩성덩성 자연식으로 제시해서 시도의 결과가 아니고 전체 다른 센터에 대해서 지지하시는 분하고 토지하시는 분이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탐사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면 ABC가 있습니다. 8.5 구간입니다. 조직의 하나를 가져옵니다. MDH2. 자, 뭐냐면 회전의 기준에 약 40회가 되면 후면은 약 60회가 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토지를 뭐라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량의 정도가 셔틀의 SM가 모래집입니다. 모래집인데 정도가 있대요. 그럼 이 모래집은 안면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 고민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오른쪽에 보시면 ABC 39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래가 섞여있는 실터집이라는 거예요. 실터집에 모래가 있대요. 그러면 이 모래가 실터집한테 좀 긍정적인 요소가 없을까? 이걸 좀 깊이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어떤 걸 좀 해보면 좋겠는데 주상문은 뭐라고 하냐면 딱 한 줄입니다. 다량의 적용 교체 끝. 그래서 이거를 샘플링을 전체 다 해봐가지고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서 설계에 반영하면 참 좋겠다. 이런 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일이 잘 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공사의 사실을 어떻게 보면 설계가 훨씬 더 이 진행이 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작업 효율입니다. 우리가 앞에 네 가지 공부들을 우리가 유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네 가지 공부를 장부가 이 현장에 와서 일이 잘 될 것인가 이 말이에요.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냐면 외계 작업 일수가 생각보다 참 안 나올 거다. 아까 지금 18일 정도 받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나올까 하는 게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비에 앉아서 문제할 때 기상청이나 항만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설계자하고 같이 머리를 싸매고 이거를 해석을 찾아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런 한 장비가 14개를 동시에 일할 때 서로 간섭 현상이 되는가? 꼽혀서 서로 다릅니다. 서로 자기를 반영하고 싶어 할 겁니다. 이럴 때 간섭 현상 때문에 전체 능력이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진짜 이 시공이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 게 공사비가 공사기만 지켜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결국할 때 피해할 때는 적어도 공사기간 2~3년 동안에 이 장비가 피해야 되는데 10명가 동시에 피해야 됩니다. 아마 어쩌면 그런 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우리가 좀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센터들이 장비 이거는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충분히 검토를 같이 가는 게 있다고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국내에는 센터들이 대상을 볼 수는 별로 없지만은 SCP를 해왔기 때문에 동일한 비슷한 장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하나가 뭐냐면 모래가 얼마나 확보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래 기능이 잘 깔끔하게 분리가 될 것이냐 이 문제는 많은 기능들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 대상 PDB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공 감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 장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는 있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게 일본이 제가 잘못 찾아보니까 딱 세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동경관입니다. 그런데 처음 장비를 만들었을 때
장기 한 대가 하루에 255번이 못했습니다. N치가 어떤 거냐?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N치가 좀 약한데도 하루에 255. 아마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런 거는 공식이 잘 안 나옵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한성국제공항 기지공사입니다. 여기서 하루에 한 530번 됐습니다. 근데 조금 잘못됐죠. 그래서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일단 PBD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낮은 숫자의 PBD의 시공실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는 과연 가져봤을 때, 어떻게 이게 500에 1000 이상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방법을 찾아야 우리 공사를 상당히 수급할 수 있겠는가? 나름대로 일본은 장비를 두 가지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팔라에 있는 게 배선 장비고, 배선국이 흑비 장비. 좀 다릅니다. 팔라에 있는 장비를 이어가 놨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이동하면 돼야 한번 바꿉니다. 그런데 밑에 나와 있는 배선국은 이게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한번 이동해서 바꾸고 난 뒤에 안에서 바꾸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뭐가 좋은지는 사실 나와 있지 않는데, 다행히 장비를 만들었을 때, 그 케이크에서는 어느 정도 사실은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공부예요. 그 다음에 옛날에도 우리는 정상적으로 165mm 쓰고 있는데, 동료의 사례를 보면 이게 잘 안 돼가지고, NCT 잘 안 돼가지고, KCT 폭을 훨씬 넓었습니다. 한 220, 120만 넓었어요. 그럼 우리가 소리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집안이 소란이 발전해서 PBD에 수명 문제가 생겨서 안면 속도가 늦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이제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DCM은 워낙에 시공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다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일본보다 앞서 있는 것이 그런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게 이 DCM도 과연 이런 N치의 시공이 잘 될 것인가 하는 거, 또 예상의 외향에서 시공이 잘 될 것인가 하는 작업 기술에 대한 고민과 또 하나는 뭐냐면 시멘트가 진짜 이렇게 많은 전원들이 들어갔을 때 청소는 잘 될 것인가. 이것을 다시 고민해 봐야 되겠죠. 참고로 하나 재밌는 자료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뭐 육상에서 DCM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NG100 있습니다. NG가 30 정도 되는 지역을 DCM을 계산했는데 잘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육상에서 시험을 해보죠. 보시면 NG 30 되는 조직이 전도 일본입니다. 그게 원래 일반적으로 해주면 선도되지 않는데 30분 대라고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필요하면 피트를 담잖아요. 부수 피트를. 그런데도 내리는 가는데 속도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피트가 보여봤습니다. 내리는 들어가는데 속도를 시켜서 안 돼요. 이건 뭘로 되는 거냐? 얘가 옥상이나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술을 이 기술을 누가 본다고 하겠습니다. 설계자가, 발주처가, 아니면 시공자가 이걸 같이 공개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육상의 자료를 가지고 제시했지만 해상도가 이런 걸 해볼 수 있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는 이게 수실이 깊고 워낙에 지방이 깊으니까 위자 고기가 엄청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데 동상부의 오가가 3분의 1입니다. 지중해 오가를 넣었어요. 그럼 위자가 길에 작아지겠죠. 그러면 자연선의 높이가 낮아지니까 안전성이 더 확보되죠. 이런 고민들도 좀 같이 해보면 어떨까. 아마 이게 다른 나라의 제품이니까 우리가 선택되는가, 또는 육상이 아닌 해상에서 가능할 것인가, 이런 고민은 아닌 시간이 되니까 해볼 필요가 있고. 나중에 국내로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을 짧게 한 대신에 이게 어떤 것인가 마치 여자분들은 항상 이 장소에서 뛰었다 뺐다 하면 기회가 짧아지는 것처럼 이 로프도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럼 이랬을 때 이 장비가 우리 집안에는 과연 합당한가? 이런 검증도 필요하죠. 자, 이런 정리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나오자마자 말했을 때 이게 세모나 발레이지만 그 개인적인 세모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했습니다. 촘촘하게. 이 오늘 상당히 일본가 무엇이었다면 일본 동경에 있는 하나자 공항의 사례입니다. 조사부터 설계, 지방계산법, 개정관리까지 전부 다 촘촘하게 다니는 섹터를 나눠서 전부 다 대상적으로 그렇게 다니고 공사를 끝날 때까지 보면 아니라 유지할 때까지 매우 장심합니다. 그 다음에 DCM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니는 건 없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아까 우리 유재들이 발표해준 자료가 항만 자료가 있고 공항구조 31.6입니다. 이게 항만구 공항구조가 통계는 아까 오사카 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4.5를 만들었는데 7만 원을 가지고 문제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31.5가 되는 순간에 토지의 입장에서 배낭지만의 대란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부분이 이걸 몸을 풀어야 된다. 그래서 혼자 보고 언제나 이걸 맞출 수는 없는가. 내가 따르게 될 수도 있어요. 맞출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영향이 뭐냐면 이 집안 대학의 폭이 줄어듭니다. 어쩌면 이 심도가 짧아질 수 있지 않겠나 그 희망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대단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말고 연합 집안의 심화량이 훨씬 늘어나고 다른 심화량도 훨씬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게 고민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PPT를 다방 그냥 중간에 수업하면 이 논리, 우리를 이론으로 갖다가 불가능성이라고 보니까.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또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 하나 보게 뭔가면 많은 옛날 동안 판정 기술을 해가지고 SBD 6이 하는 가치만 아니야, 이상은 아니야 이런 그 모델을 자꾸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NG6 이 기준은요 사주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사주를 고려하는 동안에 상황이 바꿔졌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대낙동강 21지역입니다. 여기에 불방송 드레인을 지켰습니다. 일부는 드레인 받고 일부는 드레인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심화입니다. 심화 공들이 이렇게 내려가고 중공에서 계속 내려가요. 한 10년.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구조물은 발전을 찾아서 해결이 됩니다. 되는데 구조물은 그대로 있는데 구조물과 심화타기가 공공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 당깁니다. 이게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사회들이. 시시하죠. 이게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공항에 이렇게 가서 우리는 못하냐. 그걸 사전에 우리가 어떻게 공유해가지고 찾아가자는 거예요. 자, 알트로 보니까 홍치마를 남들을 검토했습니다. 예산 치마는 한 4cm, 그래서 국제기가 어떻게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경의 하늘과 공의 B군죠. 같은 채널에 만든 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말하면, 일본은 장교입니다. 벼랑이 기입니다. 일본은 메이구만입니다. 근데 메이구만이 시험화 과정이니까 단차가 되겠죠. 이 단차가 되는 거를 계속 오버레이드해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기준이거든, 이제 지금 기준 가지고 계속 오버레이드 하는데, 우리도 단차가 되기서 이렇게 갈 거니까, 이 수혜가 처음 지금 수혜가 바뀌었습니다. 이걸 가능한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통화에 대한 설명했고, 먼저 방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처이라고 개인을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계산 마지막으로 소화를 하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계산 마지막을 빼꼼하지 않고 아무래도 두개만을 줍니다. 훨씬 많이 좋은 것보다 장면적으로 특수성이 있지만 저는 못 맞을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직 계산에는 이게 많이 없어가지고 양도선을 넣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게 수능 매입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세워가지고 이걸 좀 다 발견하죠. 근데 이왕이면 이게 멀티빔으로 발견하기는 훨씬 더 정확하고 또 다르겠죠. 그 다음에 벨트 컨베이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벨트 컨베이어 사실은 착상이 어렵지만 준술토 예상처럼 직할 걸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벨트 컨베이어 방식을 계속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게 가능할지, 경쟁이 이를지, 아니면 중간에 일정까지는 이걸 하더라도 그 이후에 안정하면 그냥 방수선을 가지고 계속 밀어가는 것이 더 나을지 하면서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공사기관과 공사비가 지켜야 돼요. 이 위안적으로 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만약에 이 덤프 트럭이 뒤에 나오겠지만 각종 유틸리티, 배관들이 있는 자리를 덤프 트럭으로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으면 가격적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그런 지역의 구조물이 사실은 말씀을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희망이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소관에는 내려오고 경기를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져가 놓은 자, 내리지천이나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 주석의 도서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이 아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시는 게, 예를 들면 표식을 가져간다든지, 아니 녹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동아밀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성국제나 사례를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한다면 일반 지역에는 H10, 활주로 나오면 H15, 그래서 전부 지난시간을 다짐을 하기 전후에 대한 방법으로 다 정해져서 이렇게 계산해요. 이런 꼭 지켜주시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해요? 왼쪽 지방이 지난시간에 듣고 보니까 이 지역과 지난시간이야 좀 두께가 작고 그 다음에 산지소가 있는 지역을 차별화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드레인 가격을 낮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항유리 자신을 다르게 한다든지, 또는 지금 도서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프리노텍 내역을 좀 더 다르게 한다든지 해서 자료 처마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처음은 없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말국 기술을 무시한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하라고 할수있는 쉽게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러면 어떻게 유지해야 되겠지만을 가능한 자료 처마 우체방을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을 보면 지금 아까 앞서 발표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 대략 공법을 최대한 앞으로 선행공부가 있습니다. 이를 뭐가 되어야 되냐면 올해 보수해야 되는데 이 올해도 지금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만 더 손을 볼 수 있으면 이 DCM에 대한 거의 또는 PBD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조금 장비를 여러 개 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국민의 모든 장비가 이 현장만으로 보장도 없고 그 모든 장비가 여기에 들어와서 이 지정에 맞는다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장비를 몇 줄 것인가.
저를 좀 더 깊이 고민을 해야 되고 장기 지나가는 PD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복된 얘기인데 올 캠페인을 해보되 지지가 어느 정도가 협업을 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계산해가지고 하는 지금은 레인을 MPD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MPD뿐만 아니라 샌드드레인하고 등가로 설계해서 대시를 설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국에 우리가 올인하는 것보다는 서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때 제시를 해놓으면 한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비판하시는 분이 훨씬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31조 원래가 이 높기 때문에 이 레인이 아닌 잘못하면 지시력으로 할 수 있는 사실은 위험의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자국 예술에 대한 해양 작업팀이 정말 필요한데 과연 이 지역에 잘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가면 모르지만 지금 그 파랑이나 이런 이 어떤 데이터를 작업기술하고 대시시키는 데이터 찍어서 수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훨씬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아까 저희 말했지만 오피라는 기사는 활성화해서 계획적으로 좀 바꾸는 게 참 좋겠다. 지금 강할수만 있다는 문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보이를 많이 하죠. 시에서 시기할 때도 이 보이뿐만 아니라 활성화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좀 했으면 좋겠다. 리스크 요소를 다 찾아서 설계가 되고 시공 가능성까지 곳곳에서 리스크를 발굴해서 그걸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가이드를 드리는 겁니다. 이 단계를 예고를 낮춘단 말은 이게 그 확한 얘기가 아닌데 이게 부산이 갖고 이게 2차 발전을 해버립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단계를 높일 수만 있으면, 낮출 수가 있으면 이 통을 이해가 됩니다. 그럼 어떤 장점이 있을 수가 있냐면요. 여기는 이라시방이 좀 깊으니까 드레인이 관계가 좀 들어갈지 모르지만 오른쪽은 한 10년 되기 때문에 그것만 따라서 무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소비들이 좀 많으시지만 나중에 2차 발전을 한다는 전제를 두면 정말 유리한 면도 생길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죄송합니다. 발표하는데 그런 어떤 방법론이 얘기니까 조금 더 다양한 고민을 아니 차수를 이미 해결했지만 또 차수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조금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현재까지는 활성화 있으면 연구소를 조금 기회가 있습니다. 지역 규모를 저는 이게 진짜 마지막으로 잘 알고 지역 규모는 뭔가 하면 지금 그런데부터 공급을 지금 현장에서 시해보자는 착공 전에 DCM 제작이 몇 배나 할 수 있는지 한 달에 한 몇십 작업 할 수 있는지 이걸 지금 데이터를 찾아서 이 사람은 모든 회사 설명하는 데이터를 다 찾아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발주처가 이걸 별도가 돼요. 과연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안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리스크가 확 줄어들어요. 안에 리스크 적으면 이 차이가 단가를 올립니다. 아니면 그런 생각하면 좀 더 어려워야 돼요. 이걸 지금 뜯겼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원시공을 할 때 지원시공부터 이걸 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오사카 반도체공항 데이터 전체 공항에 힘을 먼저 터치공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마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를 다른 지역에 제공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잘 해결해요. 그럼 특정 지역을 예를 들면 이라스는 깊은 왼쪽 좌측에 개호구와 오른쪽 샌드들이 많은 사진도 많은 이 지역을 두 군데를 패스를 해서 만약에 이렇게 할 수가 있으면 전체 공사를 우리가